네, 안녕하세요. 나의 주식일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이걸 모르신다고요? 저평가 최고의 바닥주 광통신 끝나면 이 섹터가 날아갑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일단 뭐 시장 한번 또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야겠죠? 오늘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둘 다 2% 이상 상승하면서 또 오랜만에 좋은 장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72종목,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54종목 정도 상승을 했고 하락은 276종목, 462종목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이 많이 팔았죠. 개인이 많이 팔고 외국인이 좀 이끄는 시장. 어제와는 정반대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많이 이끄는 시장이었다면 오늘은 좀 외국인이 많이 이끌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는 매도를 했지만 코스피에서는 매수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오늘의 상한가 종목 한번 오늘도 상한가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이 중에 앞에 5개만 딱 잘라서 보겠습니다. 일단 뭐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태영건설 우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 기대감이 좀 크죠. 재건 기대감이 좀 크고 그다음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때문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그다음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주에 이제 좀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관련주인 드림 시큐리티가 상승세를 보였고 이제 QSI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LED 수혜줍니다. 자, 광전자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하죠. 지금 광통신이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달러 시세도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달러 시세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의 조정이 계속 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의 박스권 안에서 좀 조정이 이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제는 한 1,500원 언더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요 이렇게 박스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500원 이하에서 그 다음에 1,470원 정도 사이에서 아마 좀 계속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WTI 한번 봐야겠죠.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오늘 뭐 한국에서 한 3개월치의 원유를 이제 3개월 사용할 수 있는 원유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원유를 비축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WTI가 조금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는 WTI 같은 경우는 뭐 전쟁 이슈가 좀 많이 크죠. 이제 좀 종전에 대한 기대감. 오늘 오른 섹터들의 대부분이 재건주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 재건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재건이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종전도 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WTI가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도대체 어떤 주제로 영상을 찍을 것이냐? 일단은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많이들 알지만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시장이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새로운 차?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산업 구조 자체가 전기차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이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주가 오른 이유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결에 의한 재건 관련주. 근데 저는 좀 다른 시선에서 볼 때 이런 상황이 한 번 더 생긴다면 전기차 섹터가 계속 오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뭐 전기차의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 짚고 가면 일단 산업 구조 자체가 전기차 중심으로 저는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첫 번째 에너지 효율이 훨씬 좋죠. 네, 에너지 효율이 훨씬 좋음.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대신에 이제 전기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에너지 손실이 적고 연료를 태우는 내연 기관보다 효율이 높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자료를 보시면 전기차가 일반적으로 내연 기관차보다 효율이 높고 연료비와 대기 오염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둘째, 탄소 규제 시대에 맞는 방향성. 자, 지금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자동차를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니라 탄소 배출 산업으로 보고 있어서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2035년부터 신규 자동차 벤을 사실상 제로 배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규제를 이번에 채택을 했고 이런 흐름은 전기차에 장기적으로 좀 유리하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 취향을 보기 이전에 정책들이 시장을 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배터리 기술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를 좀 많이 선호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일단 뭐 저의 개인적인 견해에서 일단 저는 충전 거리, 충전 속도, 그다음 주행 거리 요런 거에 대한 좀 리스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차를 타도 뭐 이제 차마다 물론 연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이제 제 차는 이제 가솔린 차인데, 가솔린 차 만땅 기준으로 그래도 한 7, 800km는 타는 것 같아요. 7, 800km는 타는 것 같은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400km, 500km가 맥스였죠. 근데 이제 그것도 여기서 되게 웃긴 게, 그 오로지 주행 거리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또 에어컨을 키거나 혹은 뭐 이제 통풍, 열선 이런 것도 사용하고 그러면 이게 눈에 보여요. 주행 가는 거리가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약점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 배터리 기술 문제인데, 이 분야가 지금 계속돼서 개선되고 있죠. 이는 시장 확대와 함께 공급만 기술 투자도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좋아질수록 전기차는 더 싸지고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충전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충전 인프라도 지금 현재 같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차만 팔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충전기, 전력망, 소프트웨어가 같이 깔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같이 확장 중이라는 거죠. 그 이제 IEA에서는 현재 공공 급속 충전기 비중이 24년 약 45%에서 2030년 약 50%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기차가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게 아니라 사회 인프라와 함께 묶여서 성장하는 산업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여기에는 적지 않았는데 제가 일단은 자동차가 기계에서 전자제품으로 바뀌는 흐름과 좀 맞물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차보다는 이제 좀 구조가 단순하죠. 배터리 모터, 그다음에 뭐 전력, 제어, 소프트웨어 같은 비중이 훨씬 큰데,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배터리, 반도체, 뭐 자율주행, OTA 업데이트까지 차량용 소프트웨어 같은 산업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기차는 단순히 기름 대신 전기 쓰는 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름 대신 전기 쓰는 차가 아닌 자동차의 IT화에 좀 가깝다. 좀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보면,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뉴스를 찾다가 나온 내용인데, 중고전기차. 중고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중고로 전기차를 거래하는 거죠. 네,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N카 혹은 뭐 K카 뭐 이런 데서, 자, 고유가에 올라탄 중고 전기차 거래량 49% 급증. 네, 여기 K카 나오죠. 지난달 K카 전체 판매량은 2월보다 8.9% 늘었지만 같은 기간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29.5%에 달했다. 2천만 원 중반에서 3천만 원 중반 사이에서 중고차 거래가 지금 상당히 활발하다. 좀 이렇게 보여. 그 다음에 이제 기름값 무서워 고유가의 중고 전기차 수요 30% 뛰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 5년? 5, 6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진짜 전기차 타고 다닌다 그러면, 에이? 그걸? 약간 이런 느낌이 컸거든요. 제 주변에도 이제 전기차 지금 현재 타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도 전기차를 타고 있지 않고, 저는 이전 차들도 전기차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년에서 한 5년 전만, 정말 단순하게 5년 전만 봐도 주변에 돌아다니면 뭐 전기차 한두 개 보일까 말까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전기차가 너무 많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확실히 시장의 섹터가 많이 바뀌었다. 요거를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고,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안으로 전기차로 저도 구매할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무엇이냐? 어느 정도의 배터리 성능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배터리 성능,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 문제가 조금만 더 보완이 되고 더 좋아진다면 전기차를 안 탈 필요가 굳이 있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걸 보시면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요겁니다. 전기차 충전소 전망. 자, 2030년에는 이제 지금 현 26년보다 약 4배, 3배에서 4배 가량 더 서비스 시장이, 충전 인프라랑 서비스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가장 크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전기차는 이 기름과 다르게 충전기를 꽂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충전 인프라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충전 인프라가 중요한데 이 충전 인프라가 만약 없다, 전기차는 운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주유소 없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주유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고속도로에서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만 여기 하나, 뭐 여기 하나 이렇게 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몇백 킬로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3, 400킬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하나 놔도 되지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여기도 하나가 있어야 되지만 이쯤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고, 동일해요. 여기도 하나가 있어야 되지만 이쯤에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자, 이 이유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꽂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꽂고 기다리는 시간에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충전 및 충전 인프라 및 서비스 시장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가 이제 늘어나면 뭐 충전기도 무조건 같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 일단 뭐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22년 말 전 세계 공공 충전기는 약 500만 기 이상이었는데 2024년 한 해에만 130기 이상이 새로 추가됐고 증가율도 전년 대비 30% 이상이다. 그냥 조금씩 늘어나는,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인프라가 본격히 확장 국면에 들어갔다 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커지면 이유가 뭐냐? 뭐 가장 크죠. 일단 전기차 보급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2030년에 전 세계 EV 보유 대수가 2024년 대비 약 4배 이상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가 4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전기차 이제 충전소 시장이 안 커질래야 안 커질 수가 없는 수준인 겁니다. 되게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명분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예상치 못하는, 제가 이제 주식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과연 섹터가 단기간에 끝날 섹터냐 혹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냐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성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뭐 미국 이란 전쟁 같은 거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막 장기화가 될 가능성도 없어 보였고, 그냥 이제 단순한 이슈기 때문에 그런 종목과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서비스 시장, 요런 쪽의 시장은 보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시장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면 좋은 거고, 이런 전기차 충전 인프라나 서비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좋다라고 보시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수만 증가하는 시장도 아니라는 거죠. 질적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완속만 깔리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나 도심, 거점 중심으로 급속, 초음속 충전기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충전기 숫자도 중요하지만 충전 속도와 회전율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전기차 시장을 어찌됐던 좀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이제는 전기차는 이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거죠. 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 속에서 요거를 조금 더 관심 있고 조금 더 기대하면서 좀 더 집중 있게 봐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확장 압력이 뚜렷합니다. 미국의 공공 충전기가 이제 24년 20만 기 미만 수준에서 2030년에는 이제 50만 기 이상이 필요하다고 좀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5만 8천 기 정도씩 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충전 인프라가 아직 덜 깔렸다는 뜻이기도 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설치할 시장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았죠.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 시장을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이제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충전기 123만 기 이상 보급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는 전국 충전기가 24만 기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2030년 목표까지 가려면
여러 배 이상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국내 충전소 시장이 앞으로도 꽤 커질 여지가 너무 크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전망같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강하게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2021년에 비해서 지금 약 2030년에는 최소 10배 이상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보인다는 거죠. 뭐 이미 실제로 한국 정부도 돈을 더 넣고 있죠. 2025년 전기차 충전 시설 지원 예산은 6,1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 급속 충전기 설치 사업이 3,757억,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2,43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예산을 이렇게 늘려가면서 시장을 조금 더 키우겠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바로 섹터입니다. 섹터.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의 투자 관점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투자 관점이 중요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도대체 추천주는 뭐 어떤 종목을 줄 거냐? 바로 S트래픽입니다. S트래픽.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 전기차 충전 생활 서비스 앱 SS 차저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사업부를 분할해서 별도 법인으로 키웠던 이력도 존재합니다. 그 분할 법인은 현재 SK 네트워크스로 넘어가면서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중요시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섹터가 있고 그럼 그 옆에 붙어 있는 부가적인 섹터들은 뭐냐? 요거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다는 거죠. 우리가 막 K9, 그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K9을 예시로 들면 K9 한 대를 띡 팔았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포탄도 들어가야 되죠. 혹은 뭐 고장 날 거 생각해서 정비비도 들어가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묶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묶이는 섹터가 있다. 어떤 것이든 묶이는 섹터가 있고 그 묶이는 섹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요거를 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시장이 있었죠.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시장이 있었는데 이 강하게 나왔던 상승의 시장을 좀 무시를 하시고 요 강하게 나왔던 시장은 좀 무시를 하시고 지금 현재로 좀 봐보시면 저는 어느 정도의 바닥점은 잡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바닥점은 잡힌 것 같고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좀 이렇게 올라가겠죠. 상승 곡선이 좀 보이겠죠. 상승 곡선이 좀 보이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키 포인트가 뭐냐? 저는 이제 요 줄 보이시죠? 이 두 개의 줄. 이게 이제 장기 이평선인데 장기 이평선을 한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 이평선이 한번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일단 이 장기 이평선을 좀 기점으로 한번 막혔죠. 여기서 보시면 한번 저항을 받았지만 이때와는 좀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외국인이 지금 많은 양을 매집하고 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정말 많은 양을 몰래 조용히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거를 왜 조용히 담고 있을까? 이번에 한번 전고점을 강하게 뚫으려고 그리고 이 충전 섹터가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좀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저는 여기를 만약 돌파를 하면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 52주 신고가 선까지 돌파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도 좋고 단기적으로 봐도 좋은 종목이 바로 S트래픽인 겁니다. 일단 섹터 자체가 끝까지 살아있잖아요. 섹터가 여기서 오늘 안에 끝나는 섹터가 아니라 혹은 뭐 일주일, 뭐 2주일 혹은 뭐 한 달 내외로 끝날 섹터가 아니라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수록 옆에 조용히 껴서 올라가는 종목이 바로 S트래픽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트래픽 외국인도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이제 지지선도 잡혔기 때문에 딱 여기가 지지선으로 보이죠.
지지선으로 보이고 지지가 조용히 잡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매물대 상태도 좋아요. 이 정도면 요렇게 한 1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매물대 상태가 이 정도면 썩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저항받았던 걸 생각을 해도 매물대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거의 매물대 선에 근접도 돼 있고 이제 매물대가 뚫리고 자 여기 조금 더 가깝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 정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매물대가 뚫리면서 이 기존에 저항받았던 이 장기 2평이 뚫리면서 저항받았던 이 장기 2평까지 뚫어낸다면 그 다음에 노릴 곳은 이 52주 신고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뭐 최소 이제 요거를 좀 이렇게 보면 최소한 20-30% 이상은 급등세를 좀 급등세라기보다는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이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 S트래픽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했기 때문에 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수익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또 내일 더 좋고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녹화 끝.